건설사들의 줄부도라. 4월 위기설 터졌다. 이 말은요, 일명 찌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찌라시에서 말입니다. 4월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만한 건설사 여러 개, 심지어 17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곳에 연쇄부도가 터질 거다. 이렇게 찌라시에서 나왔어요. 찌라시에서. 사실 찌라시는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정보지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할 만한 정보지는 되고요. 그 참고가 어떨 때는 현실이 될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무시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 읽어보는 것, 이게 찌라시거든요. 근데 그 찌라시에서 17개 건설사 1원까지 나열했습니다. 1원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17개가 상위부터 하위까지 줄줄줄줄 부도가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4월에 위기는 터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위기설을 그냥 넘기기에는요, 이게 깨름직합니다. 이상한 조짐들이 실제로 제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4월 위기설이 왜 터졌는지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관련 PF 손실 인식을 미루는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도 불사하겠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사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시한폭탄은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손실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예요. 금융기관을 퇴출을 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건설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퇴출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것이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면 이게 줄줄이 터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예측해서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태영건설 자금난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태영건설만 그럴 거냐 하는 게 시장의 예리한 눈빛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대출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34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연체율이 2.42%, 2.42%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34조잖아요. 그러면 2.42%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3조가 넘는 숫자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숫자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과거로 내려가면 2020년에는 92조 5천억 원이 0.55% 연체율밖에 안 됐습니다. 2021년에는 112조 9천억 원이 0.37% 연체율이에요. 이 연체율이 말입니다. 뛰고 뛰어서 2023년 1분기에 2.01%, 2분기엔 2.17%, 3분기엔 2.42%까지 늘어난 겁니다. 금액도 134조 3천억까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막아가요.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터질 때는 인정사정 없이 터지겠다. 이 말이 4월 위기설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1금융권 은행 외에 보험회사도 그렇죠. 여신 전문기관 캐피탈사죠. 여기도
4.44% 연체율, 저축은행은 5.56%의 연체율, 상호금융은요 4.18%의 연체율입니다. 증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3.85%입니다. 증권사는 이미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는 것 저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복형 금융감독 원장의 말대로라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금융기관은 퇴출도 불사하겠다. 그러면 퇴출이 가장 먼저 될 때가 증권사 쪽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사모금융에서도 나옵니다. 저축은행에서도 나옵니다. 캐피탈사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 보험사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기관이 워낙 많은 부동산 PF 대출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부동산 PF 대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 이후에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게나 기업들이 빚으로 살았습니다. 빚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가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이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한국 경제인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십니다.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이요. 2022년에 3,856곳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요. 4,255곳입니다. 1년 사이에 10.3%가 늘어났습니다. 399곳이.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라는 뜻이 완전 자본 잠식이면 회사는 빈 껍데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빈 껍데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전체 비금융 외감 기업 36,425곳에 4,255곳이니까 11.7%입니다. 10개 기업 중에 1개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된 회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데 완전 자본 잠식이 된 회사들도 많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저성장의 기조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고성장을 이루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벌어서 이자를 갚든 원금을 갚든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성장이 되니까 완전 자본 잠식 기업들은요. 벌어서 이자는커녕 이제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본이 잠식돼 있으니 언제 망해도 이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4월 위기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뭔가 저는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게 회사채 순발행 증가율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하나 하면요. 2024년 1월에 7조 1,047억 원을 시장에서 땡겼거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지금 기업들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4월에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움직여서 이거 어쩌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자금부터 쌓고 보자. 자금부터 쌓고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금부터 쌓아야 되겠다.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자금을 쌓아간다는 뜻입니다. 7조 1,047억 원이니까요. 이게 1월에만 이런 게 아니고요. 13일까지 2월 13일까지예요. 이게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7조 1,047억 원이었잖아요. 8조 2,389억 원으로 또 늘어납니다.
당연히 회사채 발행액도 역대 최대. 월간 기준으로요. 예, 회사채의 순 발행액도 역대 최대. 난리도 아니죠. 4월에 위기설이 온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저마다 자금을 땡겨 놓는 거죠. 위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기업들은 다른 일반인보다가 정보가 빠릅니다.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계속 땡겨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땡겨 놓으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그만큼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에서 찌라시지만 4월 위기가 터졌다는 이 말은요. 결국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회사들이 자본 잠식된 기업들이 많고요.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담까지 있으니 그 위기의 수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게다가 금융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복형 금융감독 원장이 부동산 PF에 대한 손실 인식을 미루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대출을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위기가 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위기가 오든 큰 위기가 오든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는요. 위기를 그냥 앉아서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고 그 위기의 끝간대가 어디로 갈 것인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위기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찾아옵니다. 생각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그때를 앞두고 계속해서 지금 살얼음판을 가는 기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지표들이 4월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